114페이지에 이제 05번에 무슨 대리야? 복대리. 그럼 여기 봐. 갑이 네가 은행에 가서 융자점 받아오너라라고 위임을 했어. 그러면 이 을이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아와야 되지. 근데 이 대리인이 융자 받으러 갔는데 열이 나. 저녁에 내일 가야 되는데 열이 난다고. 열 나왔나 지금. 이게 코로나 걸린 거예요. 코로나 걸리면 은행 가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을은 바로 자기 자가격리 해야지.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갑은 을에게 융자 받아오너라라고 시켜놓고 을이 융자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놈이 자가격리 되었다면 갑의 신뢰를 저버리잖아. 그래서 이 을이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이때 이 을이 다른 사람 맡겼을 때 그 다른 사람을 사람이 하나 겹쳤지? 그래서 이거 복대리라고 그래. 복대리. 다시 복대리. 그러면 대리인이 여기 봐. 그림이 대리인이 또 다른 대리인을 위임하는 행위를 다시 복임행위. 이걸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를 복임행위라고 하고 이 복대리인도 은행 가서 누구 이름으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본인 이름으로. 그 사람도 은행 가서 본인 이름으로 거래하는 거라고. 대리인의 이름으로 융자 받겠어? 본인 이름으로 융자 받겠어? 그러면 본인 이름으로 융자 받으면 그 효력이 본인에게 간다. 이게 복대리예요. 동의해? 따라서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그것은 본인의 대리인이야. 대리인의 대리인이요? 본인의 대리인이야? 그래. 그러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이게 복임행위인데 눈으로 보니까 우리 선임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위임할 때는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위임을 해야 돼. 본인 이름으로 위임을 해야 돼. 을이 위임을 하자니 을이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을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다고 이렇게. 설득돼? 그래서 거기다가 06번에 복대리 메모해봐. 제목에다가 여러분 복대리라고 나와. 이렇게 써버려. 오른쪽에다가 대리인이. 그래서 이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위임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여기다 써. 대자선.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그러므로 이 복임행위는 대리인 자신 이름으로 하는 행위이고 이 대리행위는 자기 이름으로 해. 본인 이름으로 해. 그러니까 여기는 대리인 지 이름으로 하고 이 사람이 융자 받을 때 또는 복대리 융자 받을 때는 본인 이름으로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 구별해 줘야 돼. 그러므로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하는 요 대자선 요 행위는 대리행위요. 대리행위는 아니야. 대리행위는 본인 이름으로 하는 거라니까. 우리 기억을 해. 설득됐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115쪽 가서 115쪽 맨 위에서 양가로 4번을 봐.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행위이므로 지금부터 몇 줄.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여기다 몇 줄 긋는 거예요. 몇 줄 긋나? 여기 요 행위는 다시 물어본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인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어째서?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행위는 대리행위요. 그럼 만약에 대리인이 이 사람이 본인 이름으로 선임했대 여기를.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선임했어. 그러면 대리행위 아니요. 그건 대리행위야.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선임했다면 그건 대리행위라고. 그런데 이 행위는 지 이름으로 해, 본인 이름으로 해. 대자선. 오케이? 그래서 그거 주의하시면 돼. 그러면 이 사람이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했다면 이 사람은 이 복대리인은 융자를 받을 때 대리인의 이름으로 융자를 받아, 본인 이름으로 융자를 받아. 그러니까 대리인의 대리인이요, 본인의 대리인이요. 본인의 대리인이지. 그 다음에 이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고 임의 대리인일 수도 있는데 법정 대리인도 의사표시로 선임하잖아 지금. 그러므로 법정 대리인이 위임한 복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이겠어? 임의 대리인이겠어? 의사표시로 선임하면 전부 임의 대리인이야. 그러므로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대요. 임대. 법 배우면 틀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대리인이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 줄 때 위임계약에 의해서 대리인이 위임계약에 의해서 즉 대리인이 수임인인 경우 수임인이 복대리를 선임했을 때 복대리인은 본인과의 관계에서도 수임인이야. 그래서 대리인이 수임인이면 복대리인도 수임인이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 이렇게 외워놓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잘 외워본다. 대자선 본대, 임대, 수임인이다. 일단 외워봐. 다시 한번 대자선. 원래 여러분 이해했으면 암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기와 이해는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병행이 해야지. 이해 따로 암기 따로 그럴 수는 없어. 그러니까 오늘 외워라 그러면 왜 또 눈이 깜짝 놀래. 다시 대자선 본대, 임대, 수임인이다. 그래서 써놓으라고 하지 않았어. 이렇게만 써놓고 말아버려. 뭔 얘기인지 모르면 그냥 다 둬버려. 떨어지면 내년에 또 있고 뭐. 그러면 우리는 여기 보자. 여기는 본인 이름으로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니까 그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예요. 본인이. 그럼 여기든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이 복임행위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의사표시 하잖아, 지금. 대리권을 주잖아. 그냥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의사표시 했으니까는, 자, 따라서 한다. 의사표시 한 자는 책임이 수반된다. 민법에서는 의사표시를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반드시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는 의사표시 했으면 책임져야 돼, 이렇게. 그래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 이렇게. 자, 이때 지금 대리인이 자가격리 당해서 은행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아야 되겠는데 갈 수 없어. 그래서 복대리인을 선임해야 되겠는데 이때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 본인이 지명원자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어. 야, 나 자가격리 당했다 그랬더니 친정 오빠가 그러면 밑에 있는 동생 시켜라 할 수도 있다고. 본인이 지명원자. 또는 그러지 않는 경우 두 가지야. 본인이 지명원자가 아닌 대리인 지 마음대로 임의로 선임한 자 두 경우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이 복임 행위에 대해서는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책임이 수반된다고 그랬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본인이 지명원자를 선임한 경우와 지가 마음대로 선임한 경우에 어느 것이 책임이 중하겠냐 무겁겠냐? 그래서 이 사람이 임의로 지명원자를 선임했잖아. 그러면 선임 감독이 책임을 지고 그리고 우리는 책임 나오면 책임지는 자, 책임 묻는 자 나왔는데 책임지는 자는 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원래? 그래서 따라서 민사 책임. 민법에서 나오는 책임을 지는 사람은 다 과실이 있어야 돼. 원칙이 다시 한번 과실 책임. 그러므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임의로 선임했을 때 선임 감독상에 책임을 지라고 했다면 이 책임 나오면 자, 이건다. 과실 없으면 책임 없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실이지 않아. 따라서 선임 감독상에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이때는 과실 책임이겠어? 무과실 책임이겠어? 과실 책임져야 돼. 선임 감독상에. 다만 본인이 지명원자를 선임했을 때는 이런 책임은 없고 본인이 지명원자를 선임했는데 이놈 보니까 싸가지 없어. 새끼가 툭툭거리고 이놈이 여러분들 중개사 공부하러 오셨다면 성실해야 돼. 성실하지 않아야 돼. 그 성실해야지. 보니까 불성실해. 맨날 일치고 온나라.
대승이 또 어디 갔네. 대승아, 좀 일찍 오느라. 불성실해. 그리고 이 새끼가 나태해. 나태하잖아. 늦게 오면 그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하고 절대 너는 혼인하지 말아라. 그놈이 100만 금이 있어도 혼인했다가는 절대 안 돼. 그거 그냥 절대 그런 놈들하고 혼인하면 안 돼. 성실해야 돼. 사람이. 일단 태만 하면 안 된다고. 게을르다면 부지런해. 게으른 편이야. 당신은 본인이 판단하기에. 그럼 내가 물어볼게. 그럼 잘 살아? 그냥 남들보다 없는 편이야? 잘 살아? 그러면 성실한 사람들이야. 남들보다 좀 못 산다 그런 사람들은 태만한 사람들이라고 할게요. 그냥 대충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는데 이놈이 불성실하거나 태만하잖아. 그러면 칼같이 잘라버려야 돼. 이미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했잖아. 그럼 해임할 수도 있어. 언제든지. 근데 이 친구가 불성실하거나 태만하지? 그런 경우에는 빨리 잘라야 돼? 안 잘라야 돼? 잘라야 되는데 안 잘랐을 때 책임지거나, 또는 불성실하거나 태만하면 빨리 본인에게 알려줘야 돼. 자, 그러면 싸가지 없는 놈이다. 근데 안 알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 그럼 읽어보자. 115페이지에 121조 읽어. 121조. 임의 대리인의 복대리인의 선임의 책임. 자, 전조 규정에 의하여 시작.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 감독에 이제 앞으로 책임이 있다. 밑으로 책임이 있다 이 말이야. 앞으로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책임을 물으면 져야 된다 그런 뜻이고, 책임이 있다 물은 뜻이요. 그러면 책임 있는 사람은 원칙이 과실이 있어야 돼, 과실 없어야 돼. 항상 책임 있는 자는 과실이 있어야 돼.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따라서 과실이 없으면 책임 없다. 선임 감독상에 주의 의무 위반이 없으면 책임 안 된다 그런 뜻이야. 됐나? 2항 대리인이 시작. 대리인이 본인의 자 밑줄 그으셔.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를 선임했더니, 자 본인이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를 선임했더니 그놈이 적임자가 아니야. 도대체 융자바도를 했더니 저당권 설정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놈이요. 도대체 위임계약인지 대리인지 자체를 몰라. 부적임자. 어? 자, 따라한다. 부적임자. 또는 뭐였어?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해서 통지를 하지 않거나 해임을 뭐했어? 태만. 자, 이 친구가 불성실하다면 빨리 잘라야 되는데 안 잘랐거나 빨리 본인에게 알리지 않았을 때 책임을 져야 하는 거야. 그래서 지명원자를 선임했을 때 이제 외운다. 지명원자 선임. 불해임 책임. 불고지 책임. 그래서 이렇게 해보라. 불불 책임. 지명원자 밑줄 그 메모해. 그리고 나하고 약속해야 돼. 지명원자를 선임했을 때는 무슨 책임이다? 불불 책임. 지명원자가 아닌 경우에는 성감 책임 이렇게 나와야 한다고. 다시 한번 지명원자가 아닌 자. 자기가 본인이 지명원자를 선임한 경우도 있고 지명원자가 아니라 대리인이 임의로 선임한 자 있잖아. 지금. 그럼 임의로 지명원자가 아니라면 임의로 선임했다는 얘기야. 반대 해석해보면. 설득돼? 임의로 선임했다는 말은 없어. 근데 지명원자를 선임했다고 해 보니까 본인이 지명원자를 선임한 경우와 그러지 않은 경우 두 가지가 있겠구나. 지명원자를 선임했을 때 이놈이 싸가지 없다면 빨리 잘라야 되는데 안 잘랐다. 불해임. 본인에게 알리지 않았다. 책임. 그래서 무슨 책임이야? 불통지. 불해임. 그래서 학교에서 불불 책임이고, 그리고 지가 임의로 선임했을 때는 불불 책임이요, 성감 책임이요. 두 개 있다. 이렇게 외우느라고. 그럼 자, 이제 결론. 어느 것이 책임이 무겁다고? 불불 책임이 무거워? 성감 책임이 무거워? 그래, 성감 책임보다 불불 책임이 가볍지, 이렇게. 그냥 두 가지 이해해 놓으시면 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법정 대리인이야. 이봐. 법정 대리인이 자가격리 당했어. 그럼 법정 대리인 자가격리 당했는데 본인이 미성년자요.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 땅을 팔아야 된다고.
7살 먹은 놈. 그럼 7살 먹은 놈 승낙 얻어야 돼. 그냥 법정 대리인 선임 오면 돼. 법정 대리인이 누구 승낙을 얻냐? 지금 그 바보 승낙을 얻어? 그래서 한 장 넘겨. 122페이지에 한번 읽어놔.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116페이지 미안. 116페이지 뒤에 좀 122조 나오죠? 한번 읽어본다. 법정 대리인은 시작. 자, 이 사람이 법정 대리인이라면 본인의 승낙을 얻을 수가 없잖아. 그러므로 언제든지 북대리를 선임할 수 있어, 법정 대리인은. 근데 임의 대리인은 지 마음대로 선임해야 돼. 본인의 승낙을 얻어야 돼.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지명원자를 선임하거나 지가 임의로 선임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자, 정리. 법정 대리인은 복인권 있다 없다 그러면 있다. 임의 대리인은 복인권 없다. 믿는 자를 믿고 시켰습니다. 갑이 믿는 자에게 융자를 받아오느라 했는데 그걸 이 사람이 아무 얘기나 시킨다면 그 사람이 대리인이 아무 얘기나 시켰더니 그놈이 융자 받아다가 카지노 가버리면 망하잖아. 망해. 그래서 임의 대리인은 복인권이 원칙이 없다. 법정 대리는 원칙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럼 법정 대리는 책임이 가벼워야 돼. 중해야 돼. 언제든지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으니까 모든 책임을 져야지. 미성년자 땅을 아버지가 대리인을 통해서 팔았다면 모든 책임을 져야 돼. 다시. 법정 대리인이 7살 먹은 자식의 땅을 담보로 제쳐서 융자를 받아와야 되는데 자가격리 당해서 바로 여동생에게 시켰어. 근데 여동생이 융자 받아서 써버리면 이 미성년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다 져야 돼. 안 져도 돼. 다 져야 되잖아. 생각해봐. 따라서 법정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데 대하여 모든 책임져야 돼. 한번 읽어본다. 2항. 1항 122조에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 나오잖아. 그 책임에다 밑줄 것이고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에다 밑줄 것이고 거기는 무과실 책임이 있어. 무과실 책임. 자, 법정 대리인은 복대리인은 선임 감독에 대하여 과실이 있어야 과실 없어도 임의 대리인은 과실 있을 때 책임져. 다만 법정 대리인도 부득이한 사정, 자가격리 당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대리인 선임했을 때는 그때는 과실이 있으면 책임진다 하시면 돼. 자, 한번 읽어본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 밑줄 그으셔봐.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 그러면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은 이렇게 써놓으면 돼.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 이렇게 써놓으면 돼. 다시. 전조 1항에 정한 책임. 무슨 책임?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 정리.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에는 선임 감독상에 과실이 있어야 돼. 과실 없어도 돼. 과실 없어도 책임져야 돼. 다만 법정 대리인도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지라 그 말이야. 그 임의 대리인은 원칙이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지고 본인이 지명원자를 선임했을 때는 성감에 대한 과실 책임이다. 불불 책임이다. 불불 책임이다. 이렇게 해서 복대리는 끝이 내는 거예요. 복대리.